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끌어왔는지 알아.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한동안 숨죽인 채 말이 없던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무리하게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오며 사업을 유지하려 했던 그의 선택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언성을 높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억눌린 감정을 터뜨리듯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대책은 있어? 빚만 산더미잖아. 우리의 초등학교 1학년 아들, 현우는 방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런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와 우리 사이에 끼어드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챙겨다 주시러 오신 날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와 말문을 여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그리고 너는 네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를 비수처럼 찔렀고 평소에도 남편 편만 들던 분이었지만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참아더는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울컥 쏟아지려는 것을 꾹 참으며 앞으로의 미래가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의 사업은 꽤나 탄탄해 보였는데요. 작은 제조업체였지만 꾸준히 거래처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것은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대량 주문이 들어왔고 그 주문이 사업을 확장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주저없이 생산 설비를 늘리고 인력을 추가 고용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조건이었는데요. 유통업체는 제품이 팔리지 않을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그로 인해 대량의 반품이 발생하며 남편의 회사는 재고 부담과 반품 비용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계약이 처음 논의될 때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조건들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느꼈으니까요. 이건 너무 무리야. 반품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제가 말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그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끝까지 그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 후로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고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를 탓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모든 일이 피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던 집을 팔았죠. 남편도 저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으니까요. 집을 팔아도 빚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쓸만한 가구와 가전제품은 헐값에 넘기고 남편의 사업 자재들마저 처분했지만 그래도 너무 부족했죠. 저는 친정에 연락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지요. 친정에서 어렵게 구해준 돈으로 독촉을 겨우 막을 수 있었지만 남은 빚의 규모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매일같이 걸려오는 채권자의 전화, 우편함에 쌓여가는 독촉장들은 우리의 숨통을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너무도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책을 말하지 않았고 저는 그를 다그칠 수도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한들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남은 것은 한숨과 빚뿐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모든 걸 잃은 사람의 마음이란 정말 무겁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저는 이혼까지도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계속 곁에 두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걸 느끼는 듯 현우는 자꾸만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싸움 속에서 자란다는 게 어떤 고통일지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현우를 위해서라도 저는 버텨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혼은 도망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저는 또 한 번 모든 걸 짊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걱정들이 소용돌이쳤지요.
현우에게는 여느 아이들처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현우의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어요. 현우는 나뭇잎을 주워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하나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경험 말이에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무언가를 시작해보자고요. 현우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하루하루 술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도피하려는 듯한 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시댁에서도 처음에는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결국 더 이상 지원할 여력이 없다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때 문득 결혼 전 제 삶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때 화장품과 뷰티 관련 콘텐츠를 올리며 인플루언서로 활동했었죠. 팔로워들과 소통하며 제품 리뷰를 하고 간단한 뷰티 팁을 공유하던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제 자리에서 의미를 찾으며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다시 그 계정을 살려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해둔 SNS 계정을 열어보니 먼지가 쌓인 듯 낯설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팔로워 수는 많이 줄어 있었지만 여전히 제 콘텐츠를 기억해주는 분들이 조금은 남아있더군요. 저는 그 희망을 붙잡아 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제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계정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예전에 올렸던 콘텐츠를 보며 다시 감각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죠.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만큼 반응이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고 제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쉬었던 탓에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 계정을 재정비했지만 제가 과거처럼 활동하기에는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제품 대여나 협찬이 끊겼다는 점이었어요.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콘텐츠가 필요했지만 화장품을 구입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쓰다가 남은 화장품을 싼 가격에 넘겨줄 수 있겠냐고 물었죠. 처음엔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심지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남이 사용하다 남긴 제품을 구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시작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간신히 계정을 살려냈어도 예전처럼 뜨거운 반응은커녕 기존에 남아있던 팔로워들조차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몇 마디 댓글은 대부분 아쉬움과 실망을 담고 있었고 그마저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기에는 제가 쉬었던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뷰티 업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최신 제품이나 기법을 모르는 제가 그 흐름에 다시 합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과거에 했던 방식은 더 이상 먹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마치 제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비참함과 무력감에 눈물이 나려 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에 다시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무엇이든 붙잡고 버텨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 트렌드 공부를 하며 나아지려 했지만 그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끝없는 좌절이 계속되었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응원은커녕 저에게 식탁에 앉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시간에 식당 알바나 나가. 그게 더 낫겠어. 그 말은 매번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하루 벌어온 일당도 술을 사는데 써버리고 말았지요.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오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를 탓하기도 지쳐갔습니다.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신생 화장품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제품을 협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찾아온 기회였으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제품을 받아들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퀄리티가 너무 낮았던 겁니다. 신생회사라는 한계 때문인지 제품은 제 기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기존 팔로워들은 적었지만 여전히 저를 믿고 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양심적으로 너무 미안했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할까 고민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제 자신과의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한창 활동을 하던 시절, 저는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사용해보고 좋지 않은 제품은 절대 팔로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 신념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제품을 받고 나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저를 믿고 따라주는 몇몇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품을 다시 반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측에는 양해를 구하며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제품의 퀄리티가 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콘텐츠 제작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죠.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반품을 선택하는 순간 또 다른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제품을 반품하겠다고 하자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인플루언서에게 거절당한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제게 자세한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제품이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물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솔직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현재 트렌드를 공부하고 있었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품질과 진정성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텍스처, 지속력, 발림성 등 뷰티 제품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죠. 회사의 담당자는 제 말을 경청하며 메모를 남기고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신생 화장품 회사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협찬 관계를 넘어 제품을 개선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점차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수정 사항이 반영된 새 제품을 받아들었을 때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희 경험과 노력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듯 했습니다. 회사의 적극성은 대단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퀄리티를 개선한 제품을 다시 보내주며 피드백을 요청해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 제품을 테스트해봤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담당자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텍스처부터 성분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의 남자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실 때 저희 회사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의 정중한 제안에 저는 고민 끝에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회사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사장은 깔끔한 차림새의 젊은 남자였거든요. 남자가 화장품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속으로는 남자가 화장품 회사를? 이라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우리는 본격적으로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제 피드백을 하나하나 진지하게 듣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열린 자세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협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제가 이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한 건 새로운 기회가 눈앞에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는 제가 이전에 제시했던 피드백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샘플들을 보내왔습니다. 제품을 받아든 순간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퀄리티가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제 기준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손등에 발라보고 직접 사용해보며 제품을 테스트하는 동안 처음으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개선된 결과물을 내놓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팔로워들에게 알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촬영 장비를 세팅하고 제품의 장점을 돋보이게 할 구도를 고민하며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촬영한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한 뒤 팔로워들의 반응은 뜨겁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제품에 대한 솔직한 리뷰를 고맙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회사와의 협업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개선된 샘플들을 보내왔고 저도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팅도 주기적으로 진행되었고 제품의 발전과 함께 저희 콘텐츠 퀄리티도 점점 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도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작은 성과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SNS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냈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재 빚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일이 막막했어요.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날수록 독촉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여했던 미팅과 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을 정산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사로 와서 직접 미팅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저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사무실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깔끔하게 정돈된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번 미팅은 사장님과의 일일 미팅이었습니다. 젊고 열정 넘치는 그의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마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회사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른 인플루언서들에게 맡겨도 얻지 못했던 성과를 이렇게 빨리 낼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는 감사의 표시로 정상 금액을 알려주었는데 그 액수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당한 대가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생 화장품 회사와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정식으로 이 회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사장님은 저에게 제품 총괄 직책을 맡겼습니다. 단순한 직원이 아닌 회사의 이익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구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기회야.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다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며 저도 다시 한번 제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친정에 맡긴 상태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화장품 회사와의 일원으로 정식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술을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오랜 세월 술에 의지해온 탓인지 몸도 마음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을 돌보는 것보다 회사에 더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회사 본사와 가까운 곳에 있는 낡은 고시원으로 저렴하게 방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 한 칸에 짐을 풀고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고단한 하루의 끝에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때론 마음이 허전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저와 현우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냈습니다. 그 뒤로 정말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돕는 건가 싶을 정도로 회사의 성장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출은 날로 증가했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저를 중심으로 스튜디오가 마련되었고 그곳에서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하여 미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빴지만 그만큼 보람도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회사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함께 그렇게 힘들고 버겁고 까마득했던 빚들도 점차 갚아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안정적으로 되니 독촉도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고 채권자들도 점점 나를 믿고 기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한때 빛조차 보이지 않던 어둠 속에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했어요. 회사와의 협업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자 성취의 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이 저를 갑자기 불러서 일일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성장이 멈추지 않고 더 크게 나아가기 위해 해외 수출권을 추진 중이라고 말하며 관련 서류와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던 트라우마가 떠올라 저는 사장보다 더 꼼꼼히 계약서를 읽고 검토했습니다. 며칠을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서를 복사하고 스크랩해가며 리스크를 철저하게 분석했는데요. 그런 뒤 모든 내용을 문서화해 정리한 후 사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결론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회사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사장은 제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약의 매력적인 조건들을 강조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저는 끝까지 제 입장을 고수했죠. 결국 저는 과거 남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사장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며 이 결정을 얼마나 신중히 내려야 하는지 강조했습니다. 끝없는 설득 끝에 사장은 마침내 제 의견을 수긍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과거의 아픈 경험이 지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느꼈어요. 이런 순간들이 점차 제가 성장해가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의 성장세가 이어가던 도중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해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외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결국 제 말이 맞았던 셈이 되었습니다. 사장은 그 사실에 크게 놀라며 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 덕분에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서 제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 막막했던 빚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온 신념이 이렇게 커다란 성과로 이어진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계기로 더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와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는 온라인 판매와 독보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고 자연스럽게 제 지분도 크게 상승하게 되었죠.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빚은 거의 다 갚게 되었고 결국 시간이 더 흐른 후에는 모든 빚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었어요. 빚을 다 갚은 날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쁘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유도 모른 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저 낡은 고시원의 작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를 내지 않으려 손으로 입을 막고 혼자 울었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되는 듯한 순간이었지만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빚을 모두 갚고 나니 비로소 미래를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절망에 머물지 않고 재테크와 돈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죠. 가족들을 다시 돌아볼 여유가 생기면서 남편의 상태를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찌들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그를 방치하는 시댁에 대한 원망이 커져만 갔어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보다도 시댁의 무관심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끝없는 설득 끝에 남편을 마침내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빚 때문에 팔고 이사를 왔던 낡고 고마운 이 집은 청소업체를 불러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회사 주변에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월세였지만 아들과 함께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가족을 돌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시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까지 저는 열심히 미래를 그리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치료가 잘 되었지만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지금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태는 많이 나아졌지만 한때 술로 망가졌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안정되고 나니 시댁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며 항상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요. 그들의 태도 변화가 불편하기도 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감내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평화와 회사의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제 인생의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여유가 생기니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때는 정말 매 순간이 버거웠고 끝없는 좌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가 있는 이유는 그 모든 고통과 시련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길이 지금은 새로운 길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눈물이 나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낍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것이니까요. 이렇게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라고. 인생은 때론 고되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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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